네, 드디어 우리 현재 1등급을 맡고 있는 친구들의 수능 영어 영역 등급별 전략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일로 가든 절로 가든 1등급 받았으면 잘한 거죠. 뭘 못했습니까? 네, 너무 잘한 거예요. 지금 너무 잘하셨고, 그리고 대단한 실력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90점 넘으면 1등급이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그래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칭찬할 만합니다. 단 이건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특히 요거는 고3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 점수가 아니면 수능장에서 1등급이 나올까라는 것에 대한 본인의 냉정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N수생들과 이야기를 해본 저로서는 이런 공통점을 많이 듣거든요. 선생님, 모의고사와 수능은 엄연히 다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아주 공통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수능장에 막상 들어갔을 때 스타일이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문제 스타일이 엄연히 다르거든요. 수능장에 들어가면. 또 긴장도라는 것을 우리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착각들을 하고 계시니까, 수험생들은. 엄마 친구 아들이, 엄마 친구 딸이, 야, 걔 모의고사보다 수능에서 되게 더 잘 봤대, 대박 터졌대 라는 경우보다, 모의고사보다 수능 때 실력이 잘 안 나왔대, 수능 망쳤대 라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듣는 이유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죠. 본인 제 실력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죠. 조금 더 성적이 떨어져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모의고사를 항상 볼 때 92, 94를 맞았던 친구가 똑같이 수능장에서 92, 94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보장이 오히려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그 친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점수는 저는 냉정하게 86에서 87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등급이죠. 그리고 이런 핑계를 대겠죠? 나는 원래 1등급이었는데 너무 수능장에서 긴장을 해서 못했어. 정말 긴장을 해서 못한 걸까요? 아니면 실력이 없는 걸까요? 네,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의 접근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1등급 현재 맡고 있는 친구들의 전략일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2등급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해석적인 의존, 한계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본인만의 풀이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에 따른 연습이 필요하죠. EBS 교재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사설로 나와 있는 모의고사들도 꽤나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용해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문제를 틀리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정립에 따른 문제풀이를 해보시는 거. 그리고 틀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 정립된 것으로 수정해 보려고 하시는 자세,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할 것이에요. 그래야 본인이 납득되게 틀리고 또 그 문제들을 다시금 비슷한 느낌이 나왔을 때 풀 수가 있고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1등급 친구들의 공통된 얘기 중에 하나는 이게 영어와 수학의 큰 차이인 것 같은데요. 등급이 올라가고 내가 상위권이면 상위권이고 극상위권이면 극상위권일수록 정확하게 문제가 이렇게 풀려지고 딱 명쾌하게 풀려지는 것에 대한 갈구가 있습니다. 수학은 그게 가능하죠. 아무리 문제가 어렵더라도, 그래서 내가 문제를 틀리더라도 수정을 할 때 명확하게 그것을 내가 부족한 부분을 긁어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한 만족도가 높죠. 그런데 영어 영역은 자꾸 해석적인 접근으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외워야 될 것 같고 단어를 그만큼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뭐 이러한 느낌,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반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건 등급에 상관없이 아무리 1등급이라도 명쾌해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해석의 한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수능장에서 보는 시험입니다. 수학은 명쾌하게, 그리고 영어는 명쾌하지 않게 출제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영어도 명쾌하게 답이 나오게 출제자 분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본질을 찾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최고의 꿀팁은 얘예요. 오히려 어휘에 대한 시간 투자를 오히려 더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등급이면 1등급일수록, 상위권이면 상위권일수록.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1등급의 어휘 정복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맨날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영어 영역에서 나오는 독해는 순서 삽입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주제를 담고 있는 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빈칸, 주제제목 요지, 밑줄 추론, 요약 뭐 거의 대부분 다 주제를 담고 있는 짧은 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필자 입장에서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주면서 본인의 주장을 강조하는 거죠. 뭐 그 안에 예시도 넣고요. 그 안에 어떤 인용도 넣으면서 계속 본인의 주장을 같은 말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황인아는 잘생겼다. 황인아는 못생기지 않았다. 황인아는 잘생겼다. 황인아는 못생기지 않았다. 뭐 저는 이제 기호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식의 출제란 얘기죠. 뭐 빈칸을 예를 들자면 플러스, 얘는 뭐 당연히 플러스랑 똑같죠. 플러스, 똑같은 말을 하면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가 합쳐지면 플러스랑 똑같으니까. 잘생겼다? 못생기지 않았다.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계속 반복을 시킨다는 얘기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빈칸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빈칸의 위치는요, 압도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고자 하는 말을 플러스라고 놨을 때 똑같은 말을 표현하는데 한 문장에서 빈칸 밖에 마이너스 개념을 빼놓는 거예요. 마이너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표적인 게 not, never, no 같은 게 대표적인 거겠죠. 뭐 굳이 이런 거 말고도 뭐 줄이다, 감소시키다 이런 단어들이 빈칸 밖에 한 문장에서 빠져 있어요. 이러면 사실 요거 두 개를 계산하려면, 계산해서 똑같은 말을 만들려면 사실은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고자 하는 말에.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고자 하는 말에 반대말이 빈칸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빈칸 반복 법칙 세 가지 중에서도 특히 3번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는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세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어휘를 공부하실 때 한 단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이 말의 반대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고3 N수생들을 위한 수능 영어 영역 어휘집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반의어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 꼭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많은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이제 수능을 가르치시는 강사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어떤 한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한 단어에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 네 번째 뜻, 다섯 번째 뜻 막 이렇게 있는 단어들도 꽤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야, 요즘은 어떤 단어에 첫 번째 뜻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세 번째 뜻, 네 번째 뜻도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단어 공부를 할 때 내 어휘장을 사가지고 첫 번째 만 외우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뜻, 네 번째 뜻도 함께 외워줘.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 단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해석적인 거 되게 중요하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말할게요. 자, 봐보세요. 수능장에 들어가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수능장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제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실 겁니다. 수능장에 들어가요. 것 때문에, 수학 때문에 멘탈도 털리고 체력도 떨어져 가고 있어요. 밥 먹고 보는 시험이 영어입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멘탈도 나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단어의 세 번째 뜻, 네 번째 뜻이 기억이 날까요? 현실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사로서 그리고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 학생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들아, 제발 부탁인데 어떤 단어의 첫 번째 뜻이라도 제대로 기억을 해줘. 그게 기억이 나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할게. 저는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만 합니까? 아니에요. 절대평가 시대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오히려 그 단어의 반의어를 잡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어떤 단어의 세 번째 뜻, 네 번째 뜻 영어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고3이면 오히려 반의어들을 공략해서 오답률이 높은 남들과 차별점을 둘 수 있는 바로 이 세 번째를 위해서 이 반의어를 확실히 잡는 이런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제가 장담합니다. 11월 달에 웃으면서 영어 영역 시험장에서 나오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등급들에 있어서 학습법을 잠시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의견차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제 13년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학습법이기 때문에 조금 들으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모두 다 함께 웃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